저희가 익스프레스 배워봤는데 쭉 다시 보고 오늘은 익스프레스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한번 해보죠. 익스프레스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서버랑 익스프레스 서버의 차이. 뭐 이걸 안다는 거는 차이를 안다는 거겠죠. 생성해보고 라우팅 처리해보고 쿼리 파람스 파람스를 쿼리를 하면 되죠. 뭐. 그다음 바디 그다음에 응답도 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간단히 뭐 스테이터스도 해봤고 샌드 해봤고 제이슨 안 해봤네요. 그다음에 파일 응답도 한번 해봤고요. 자, 쭉 보면 웹 프레임워크가 뭔지 아셔야 돼요. 웹 프레임워크는 어떤 규칙에 맞춰서 어플을 만드는 걸 프레임워크라 했죠.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패키지 프레임워크 요 순서로 대중소를 보는 편이고 프레임워크가 좀 큰 단위라고 보면 되죠. 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장의 비유를 들죠. 공장처럼 어떤 버튼들을 누르면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걸 프레임워크라 하고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망치를 들고 하는 거라고 했고요. 라이브러리는 도구 취급이죠. 지금 보시면 요게 HTTP 서버고 요게 익스프레스고 생긴 게 완전 달라졌죠. 규칙을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규칙을 앱 get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든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서버의 요청이 왔을 때 지금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 메소드가 get이면 이런 게 있겠죠. 밑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 지금 없구나. 여기 보면 메소드가 get이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도 다르니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나오게 된 이유가 노드.js로 뭔가 만드는 게 어려워서라고 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현하는 게 힘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들웨어라고 했죠. 미들웨어 뒤쪽 가면 또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쭉 내려서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노드를 설치해야 되겠죠. npm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모듈 타입으로 할 거니까 여기 패키지 JSON에서 모듈 설정하고 그다음에 요건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이제 배포 설정이죠. 근데 요거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npm 실행 시 이 친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 실습이라 이런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고 이런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npm만 잘하면 이렇게 npm만 실행하면 이게 실행이 되고요. 자, 요건 이제 구조도인데 구조도는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좋게 하시면 되고 요게 중요하겠죠. 익스프레스를 임포트 하겠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로 앱을 만들겠다. 그 앱으로 get을 왔을 때 이벤트를 정의하고 listen 하면 실행이 되죠. 포트는 현재 3000번이네요. 3000번 실행됐고 현재 서버 실행 중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익스프레스 앱을 만드는 법이고 엄청 쉽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문법이고 모듈을 좀 할 줄 알면 조금 더 쉽겠죠. 익스프레스에서 익스프레스를 임포트하는 과정이고요. 라우팅이란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우팅. 라우팅이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동적 리소스라 했죠. 동적 리소스. 그러니까 음, 리소스라는 거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어떤 페이지를 리소스라 하죠.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페이지. 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페이지. 이런 거 우리가 공유되는 자원.
이걸 영어로 리소스라고 해요. 리소스. 자, 리소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공유되는 자원 이렇게 주세요 하면 주는 이런 페이지. 리소스를 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면 정적 리소스. 그냥 주지 않고 실행돼서 주면 동적 리소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라우팅은 정적 리소스일까요? 동적 리소스일까요? 그죠? 동적 실행되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행하니까 동적 리소스.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이런 거죠.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을 다른 말로 동적 리소스라고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건 무슨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메인 페이지가 있고 요거는 유저 페이지가 있고 요거는 상품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홈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뭔가 작업들을 하겠죠.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만들어 볼 거고 지금 보면 라우팅을 한 결과죠. 이렇게 이런 페이지들이 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앞에 보면 이게 중요하죠. 겟 방식으로 요청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웹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겟 방식과 또 그쵸 포스트 방식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포스트 외에 아종이라고 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풋 방식, 딜리트 방식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되는데도 안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패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패치가 이렇게인가? 이렇게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패치 방식 요 두 개는 둘 중에 하나인데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 아마 요거일 건데 요거. 요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요 put delete는 AJAX에서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상에서는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없고요. AJAX가 패치 통신할 때 패치 통신할 때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URL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양식 제출, 회원가입이나 뭐 로그인 이런 데서는 절대 불가능한 방식이고요. 여튼 이제 요거는 명시적으로 수정하겠다 이 뜻이고요. 명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겟 방식, 포스트 방식이 있다. 겟 방식은 이렇게 지금 URL이 복잡하죠. 물음표 다음으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겟 방식 요거 이제 데이터라 부르죠. 데이터 쿼리 스트링 데이터라 부르고요. 쿼리 스트링을 URL에 포함시키면 겟 방식. 그렇지 않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요청 헤더 본문에다 포함시키면 포스트 방식. 보통 회원 가입할 때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면 장점이 뭐예요? 이 URL을 다른 친구랑 공유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상품 검색을 했어. 그 쿠팡에 가가지고 우유인데 엄청 싼 상품을 검색해서 친구랑 공유하고 싶어. 그럼 URL이 이렇게 드러나야지 친구한테 이거 싼 우유 좀 사줘. 너가 사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쿠팡에서 이제 친구 선물하게 하면 이런 복잡한 URL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게 없어. 내가 회원가입하는데 회원가입할 때 URL이 이런 게 없어. 그럼 친구랑 내 회원가입할 때 URL을 공유할 수 없겠죠. 보면 이제 양식에 뭐 최경민, 나이,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써서 회원가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안 넘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친구한테 공유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친구한테 내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 방식을 쓰는 거고요. 자,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get 또는 post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은 URL인데 post다.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등록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생각하면 되죠. 회원가입처럼 등록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제 AJAX인데 푸시다. 프로덕트인데 푸시다.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한다. 이건 수정을 얘기해요. 이건 등록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딜리트다. 그럼 뭘까요?
그죠? 삭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메소드 형식으로 이 put, delete 이런 식으로 URL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REST API라 불러요. REST API. 자, 이거 REST API는 우리가 또 뭐 배워보면 좋은데 한번 그냥 볼까요? 자, 보지 뭐. 음, 자, 여기 보면 모질라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 뜨네요. 자, representation test state transfer. 이건 뭔 말이냐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URL이 게시면 얻어오는 것, 푸시면 수정하는 것, 포스트면 등록하는 것. 이 URL로 어떻게 해요? 이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를 얻겠다 해서 get 리스트 뭐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URL 너무 길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포함하면 URL이 너무 기니까 가독성이 떨어지죠.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메소드만으로 뭔가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설명이 별로 없네요. 자, 그냥 여기 어, 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알려주겠네요. 자, URL로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REST API고요. 요즘 보면 get, post, put, delete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넘어가서 자, 요런 게 또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이런 아이디가 북을 조회하는데 1, 2, 3번인 걸 조회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쓰냐? 물음표인데 아이디가 123번인 것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종종 얘를 빼먹더라고. 이게 빼먹고 쓰더라고. 근데 요 어, 상세 조회 때 아이디가 빠지는 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북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 빼먹었어요. 그럼 URL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강제로 여기 아이디가 꼭 있어야 돼 라고 해서 URL에다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코드를 더 좋아합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보면 123이라는 아이디를 URL로 강제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상세 페이지고 여기에 꼭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REST API를 쓰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버가 요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 우리가 썼던 노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노드 서버는 안 해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익스프레스는 할까요? 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익스프레스를 쓰니까 이걸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친구가 쓰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URL에다가 여기다가 아이디가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디를 받아서 쓸 수 있어요. 밑에 아마 익스프레스 수업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REST API라는 건 뭐다? URL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요청하는지 보여주는, 설계하는 방식을 우리가 REST API. API가 뭐예요? API는 뭐라고 했죠? 그쵸, 규칙. 통신할 때 규칙. 그죠? 통신할 때 규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URL을 표현하는, 전송할 때 표현하는 규칙, 이런 거죠. 통신 규칙. 자, 그래서 넘어와서 밑에 제가 써놨으려나? 보죠.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다, 그쵸? 밑에 쭉 내려보면
자, UR의 파라미터. 제가 이거 수업은 안 했는데, 자, 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쓰네요. 아, 여기 지금 제가 자바 헷갈렸는데, 보면, 땡땡 아이디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아이디가 오겠다, 이 뜻이에요. 아이디. 그러면 이제, 파람스라는 곳에 아이디가 와요. 파람스라는 곳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REST API다. REST. 자, 그렇습니다. 방법이 나와 있네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라우팅 한번 배워봤고요. 라우팅은 동적 페이지다. 동적 리소스다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주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 들어갈 때도 메인 페이지가 뜨죠. 그죠? 네이버 들어갈 때도. 근데 네이버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index.html에도 똑같은 페이지가 떠요. 이렇게. URL이 두 가지가 매핑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는 이제 index.html이 이 페이지다 라는 거죠. 실제로는. 원래는 JSP 썼는데 HTML로 바뀌었더라고요. 주소가 바뀌었죠. 아무튼. 자, 에이? 아, 이렇게 뒤로 가게 해야 됐구나. 그래서 프로덕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우팅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쿼리 스트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동적 리소스니까 마치 이제 동적 리소스를 뭘로 비유하냐? 함수로 비유합니다. 함수. 함수랑 뭐랑 비슷하다? 동적 리소스랑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a, b를 받아서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하죠.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죠. 똑같이. 지금 현재 name age니까 여기 뭐예요? name age가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함수 이름은 user죠. user. 그다음에 age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실행된 결과를 리턴하게 되죠. 어떤 실행된 결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동적 페이지 보통 이제 HTML을 리턴합니다. 보통 페이지를 리턴을 하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받는 거예요. 규칙은 규칙은 시작할 때 물음표 그 다음부터 계속 end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end. 자, 시작할 때 물음표. 그래서 여기서부터 쿼리 스트링 시작. 그다음에 파라미터. 또 파라미터 할 때는 end, c는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는 구조고요. 자, 노드에서는 URL이라고 하는 객체가 파싱을 자동으로 해줘서 보면 서치 파람이라는 곳에 이 친구를 파싱을 해줍니다. 자, 이 URL에 방금 이 URL을 여기다가 넣으면 자,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잘라내겠다 이 뜻이죠. 요 부분은 잘라내고 이게 지금 서버 주소니까 잘라내고 여기 나머지를 여기 그죠. 나머지를 이제 URL로 보겠다 하는 거고 여기가 패스고 패스 네임 여기가 파라미터 그러니까 서치 파람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임을 줘야 하면 AAA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익스프레스는 자, 요게 지금 이미 패스가 URL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쿼리로 가져오고 있죠. 쿼리로 객체로 바로 파싱이 되어 있어서 쿼리.name, 쿼리.age 이런 식으로 이 쿼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name은 머시기 age는 아이고 뭐 39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한번 쭉 해보시면 우리도 했죠, 그죠? 해봤으니까 보면 좋고 방금 봤던 여기 경로에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것을 파라미터로 처리하네요. 아까는 이제 쿼리로 처리했다면 아까는 이제 쿼리로 처리했습니다. 네, 쿼리. 네, 이번에는 파람으로 처리를 한다네요. 파라미터. 그러면 이제 파람스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URL은 어떻게 돼야 되냐? 유저의 13 그러면 13이 여기로 쭉 오는 거죠. 13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포스트 방식이요. 음, 포스트 방식이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혼동해서 쓰실 수 있긴 해요. 어차피 이건 URL에서 파라미터를 가져오니까 이게 포스트면 이제 또 다른 데이터 요청 헤더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음. 네, 네, 네. 어차피 URL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파람수로 받을 수 있어요. 넘어가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걸로 테스트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심플하게 봤는데 요 send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이제 문자열로 쓰면 문자열, HTML로 쓰면 HTML로 자동으로 컨텐츠 타입을 지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HTML을 썼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다 뭐가 붙냐? response.setHeader. 우리 예전에 기억나나요? setHeader. 나 여기다가 컨텐츠 타입하고 뭐 했어요? 텍스트 HTML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꼭 써주고 이렇게 써야 됐는데 이렇게 안 해도 HTML이네 하고 자동으로 얘를 써준대요. 누가? 익스프레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쓰면 자동으로 문자열을 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HTML을 쓰기도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JSON을 응답할 수도 있대요. 이제 보면 이렇게 JSON을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얘는 JSON이 아니잖아. 그냥 인덱스고 그죠? 지금 보면 파일 119오기네요. 죠? 파일 119오기.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옵션을 주고 있죠? 옵션. 저희는 이제 옵션을 없이 어떻게 했냐면 옵션 없이 어, process.cwd 더하기 인덱스 문자열로 index.html 해서 파일 찾아오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루트는 여기다 주면 자동으로 더하기가 된다네요. 이게 더 좋겠다죠. 이게 더. 저도 이제 이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좀 알려드렸고 뭐 이게 더 쉬워서 알려드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을 자동으로 읽어온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쓰면 어떻게 해야 됐냐? 옛날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임포트를 했어야 됐죠. 파일 시스템 임포트해서 파일 시스템 점 리드 파일 이렇게 했었죠. 해서 인덱스를 읽어와서 이게 지금 비동기적으로 읽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then 이렇게 해야 되죠. 읽어온 HTML을 리스판스로 뭐 end 하라 이렇게 했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바로 send 파일 해서 읽으면 바로 이 HTML을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이제 제이슨 응답이죠. 제이슨 응답은 set헤더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얘가 제이슨이면 요거 안 써도 알아서 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쓰는 걸 권장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긴 지금 안 썼네요. 안 써도 돼서 그렇죠. 이렇게 안 썼고요. 지금 이제 유저를 이렇게 응답하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써진다는 거예요. 컨텐츠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실습으로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getPost 처리. 자, 여기 설명 잘 돼 있네요. 죠 주소의 데이터,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고 요청 바디에 데이터를 보내고.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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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보면 지금 현재 포스트 이렇게 써져 있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야, 이거 동작 안 하겠는데? 동작 안 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는요, 포스트에 있는 요청 바디에 있는, 그냥 요청 바디에 있는 파라미터 처리를 안 해요. 안 해서. 자, 우리가 미들웨어를 배우고 미들웨어로 처리하는 코드를 썼죠. 현재 여기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코드를 써야 돼요. 지금 제가 빼먹었네요. 요거. 자, 이 muse 미들웨어 드디어 나오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요청이 오기 전에 실행되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URL을 인코딩을 할 건데 이건 이제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옵션으로 확장하겠다. URL만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요청 헤더에 있는 뭐를 파라미터 처리를 해서 가져오겠다 이 뜻이에요. 자, 가져오면 자 이때 자, 요걸 써야지 이때 뭐가 생긴다? 요 바디. 요 친구가 생겨요. 요거 아까 썼던 이 코드를 안 쓰면 이 바디가 없습니다. 자, 요 바디에서 네임을 age를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양식이 없네요. 양식이 없는데 아, 요거 지금 제가 요 예제 보니까 뭔지 알겠다.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패치의 방식으로 패치인데 메소드가 포스트로 보낸 거예요. 요건 지금 예제가 조금 음, 자, 이거 그냥 제대로 다시 해볼게요. 패치인데 여기다가 이제 유저스라 하고 이거 옵션으로 자, 메소드가 포스트하고 어, 파라미터를 보낼 때 제이슨으로 보낸 거예요. 제이슨으로 어떻게 보냈냐? 아마 이제 이 옵션이 데이터였나? 뭐 하여튼 이런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네임은 머시기, age는 머시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안 보내고요. 문자열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안 보내고요. 보통 이제 쿼리 스트링을 보냈는데 요즘 개발자들은 제이슨을 더 많이 보내서 이 예제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한 거고 자 밑에 내려보면 자 이렇게 제이슨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낸다? 쿼리 스트링으로 name은 머시기 and age는 머시기 이렇게 보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태 코드가 될 거고요. 우리 이제 404로 한번 해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걸 안 쓰면 200입니다. 요걸 이제 제가 안 썼다. 안 쓰면 자동으로 200이고요. 이렇게 쓰면 404가 되겠죠. 썼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이슨을 완료하고 있는 구조고요.
자, 이제 미들웨어가 나오네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쉬었다가 와가지고 미들웨어까지 보고 우리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진도를 되게 많이 나왔구나. 자, 요거 제이슨 요청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거 복습만 금방 끝내고 REST API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거의 이제 복습 끝나가는데 상대 코드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생성 완료 있는데 보통 이제 잘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거 상대 코드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스테이터스 코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호대로 나옵니다. 한국어면 좋겠다. 지금 보면 201번이 이제 새 게시글 생성인데 이걸 제일 안 쓴다는 이유가 뭐냐면 쓰긴 쓰는데 보통 이제 요청을 해서 등록이 성공되면 어, 바로 응답이 오진 않고요.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보통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하고 만약 이제 비동기적으로 배치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201번 쓸 것 같긴 하네요. 보면 이제 어, 많습니다. 204번은 성공은 했는데 보낼 데이터가 없다 이런 거고. 자, 300번도 보시면 302번이 이제 리다이렉트가 될 거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다 300번대는 다 리다이렉트인데 보면 이거는 이제 내가 요청했던 페이지가 액션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가 URL이 바뀐 거예요. 다른 페이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301번이고 요거는 이제 요청했다가 다른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옮겨가는 거고 보면 접속 이후에 바뀐 게 없으니 뭔가 이제 요청을 하고 또 요청했는데 이 페이지로 가면 안 되는 거라서 다른 페이지로 요청하고 뭐 여튼 서버 내부에서 요청한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를 하는 것을 300번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400번대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404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하는 게 400번대로 그 다음에 뭐 429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자동으로 예를 들어 이제 새로 고침을 막 미친 듯이 해. 그러면 429번대가 이렇게 오겠죠. 400번대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내가 이제 요 400번이 되겠죠. 이거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 유저 페이지에 아이디를 꼭 보내야 되는데 아이디가 숫자여야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문자열로 보냈어. 그러면 이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400번 에러를 보냅니다. 또는 이제 아이디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디를 안 보내고 아이디스를 보냈어. 그래도 이제 400번 에러가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번은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런 거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서버 개발을 좀 하다가 보면 알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면서 번호들 다 설명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일단 번호가 있고요. 뭐 200번, 400번, 500번 외우는 게 좋겠죠. 300번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로 바꾸고 있고 노드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res.status 코드 이렇게 바꿨죠. 그러고 나서 res.end 하고 무언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뭔가 연결성이 있어서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들웨어. 자, 미들웨어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익스프레스는 거의 다 할 줄 안다고 보고요. 보통. 자,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서버가 자, 클라이언트가 유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버한테 가서 서버가 유저를 찾죠.
이렇게 유저가 있니? 유저 있네? 라우팅 돼 있네? 이렇게 찾아서 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저가 예를 들어서 보안이 되어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면 로그인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쓰는 미들웨어. 그러니까 유저가 가기 전에 미들웨어가 한번 처리하고 만약에 이제 로그인 되어 있어. 그러면 들어가도 되고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보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미들웨어고요. 또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원가입을 할 건데 데이터를 요청 헤더 바디로 보냈어. 자, 그러면 이제 요청 헤더 바디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인업은 어떻게 해요? 그걸 처리를 하고 보내야 되겠죠? 그 처리를 미리 한 것. 이것도 미들웨어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어떻게 썼냐? 이렇게 use. 자, use해서 아까 요청 헤더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인업 페이지에 오면 이때 바디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바디. 자, 그래서 요청 이전의 미들웨어, 라우터, 응답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런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URL이 없죠? URL이 없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 내가 특정 URL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URL이 특정 URL인지 확인하고 그 URL이면 처리하라라고 하는 코드를 쓰긴 해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넥스트를 꼭 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지금 현재 보면 미들웨어에서 넥스트 해야지 라우터로 이동을 하는 구조고요. 지금 보면 유즈가 메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 해서 예를 들어 이제 홈이었다 그러면 홈으로 또는 유저였다 그러면 유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유저를 좀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 에러 처리를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에러 처리를 하는 유저를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긴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네요. 보면 이제 이 미들웨어는 특이하게도 에러가 맨 앞에 오고요. 맨 앞에. 그래서 이제 이 코드들에서 에러가 떴다. 뭘 처리하는데 에러가 떴다. 그러면 방금 봤던 미들웨어로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는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보면 여기에 내가 에러라는 페이지에서 에러가 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죠. 무조건. 여기서 뭔가 처리하는데 지금 이제 500번 상태를 보내고 있네요. 500번이 오류가 난 상태고 개발자들도 알아야 되니까 에러 메시지를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하고 있고요. 콘솔 에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빨간색으로 뜨는데 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내려보고 여기 404가 없네요. 자, 만약 이제 쭉쭉쭉 찾다가 예를 들어 주소가 내가 뭐 A라는 주소를 했어. A가 여기에 없죠? 여기도 없고.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다가 앱 유저를 쓰면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이게 없는 페이지로 404 페이지로 우리가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썼냐? 자, 여기 마지막에다가 선생님 마지막 아닌데요? 에러가 마지막에 써놔서 그래요. 저 두 개 위치는 상관없다 했고요. 내가 어떤 페이지를 찾다가 없어. 그러면 얘가 동작하죠. 이때는 404 not foun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냥 문자열로 하고 있는데 뭐 좀 이쁜 곰돌이가 나와서 옵스 하고 싶다 그러면 404 페이지를 만들어서 샌드 파일 하시면 되죠. 샌드 파일 40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들웨어까지 끝냈고 자, 이번에는 러스트 API 한번 해볼게요. 러스트 API